지금부터 우리 상지연 관현악단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내 여자는 한부 잠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북한 예술단이 어제 15년 만에 남측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강릉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데뷔 무대, 가수 이선희 씨의 제2얘기를 남한가요 첫 곡으로 선택을 해서 불렀는데요. 삼지연 관현악단이 연주한 이 남한가요 가운데요,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3호 곡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나의 사랑을 아직도 자, 저희가 원곡 가수 이선희 씨의 제2얘기와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제2얘기를 좀 반반씩 비교해서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공연에서 등장한 이 남한 대중가요가 무려 11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가요를 들으면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공식적인 행사 준비니까 연습을 충분히 했겠죠. 평소에도 혹시 북한 주민들 또는 고위 이 인사들이 남한가요를 부릅니까? 주민들은 이제 잔치집 가거나 결혼식 가거나 환갑집 가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모르는 체 하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연변가요 객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것을 통제하는 정보기관 사람들은 저게 남조선 노래라는 걸 알면 거기서 또 뭐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하. 그러나 저 예술단이 와서 저렇게 우리 노래를 참 힘차게 부르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그 한국 노래를 좋아했고 또 이제 과거에 무슨 보천보전자악단이 이제 초기에도 그 비밀악단으로 있을 때도 마치 그 남한 노래를 부르거나 외국 가요를 부르는 걸 좀 세련되게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우리 70, 8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뭔가 부르면 감동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북한의 공연은 당연히 반갑습니다로 시작하고 끝날 땐 다시 만납시다. 요건 완전히 요 프레임은 어디가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남한곡을 11곡씩이나 불렀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좀 약간의 문화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이번에 부른 노래들 대부분 다가 네. 다 함께 차차차 빼고는 대부분 다가 우리 가수들이 평양 공연을 했던 곡들입니다. 아, 우리 가수들이 네. 평양에 가서 불렀던 노래들로 네, 중복이 주로.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들은 한번 평양 공연이 북한 조선중앙TV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네. 저거는 북한에서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노래가 대부분이고 아하. 그래서 저것들은 저런 노래들은 현재 삼지연 관현악단이 악보를 보지 않아도 네.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아, 굳이 연습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연주에 익숙한 곡들로 구성이 됐다. 정성희 의원님, 이 노래 제목들을 쭉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는데 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익숙한 곡인데요. 네. 특히 이제 심수봉의 노래가 남자는 배 여자고 항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네. 여기에는 그 김정은 남매의 좀 네. 특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김정은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 요리사 있죠. 네. 후지모토 겐지 책에서는 자신의 책에서 그 김여정 남매의 생모인 고용이가
김정일과 연애를 할 때 차 안에서 심수봉의 노래를 많이 들었다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그 한국 가요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곡을 선택을 했을 때는 저는 뭐 김정은이 승인은 했겠지만 김여정이 저는 선곡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아마 그 죽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모 고용이가 평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이 뭔가 3호곡 이 생모를 떠올리면서 이런 선곡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모 고용이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이 당시에 혜은이 씨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고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혜연이 씨 얼굴 자체가 네. 상당히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할 얼굴입니다. 거기다 또 노래 자체가 네. 북한에 이제 최초로 간 가수가 막 김연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가서 북한에서 이제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뭐 최진희 씨 무슨 많은 우리 가수들이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땐 김정일 위원장의 스타일이 얼굴로서도 혜연이 씨를 좋아하고 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곡이 상당히 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후비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고영이 와이프가 이제 2004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아마 김정일이가 술만 먹으면 저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아하. 그러니까 고용이를 떠올리면서 김정일이 즐겨 불렀던 노래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렇군요. 강경석 기자. 네. 그리고 이 삼지연 관현악단 지금 이 실제로 여기 왔을 때 네네. 정말 우리 대표단이 봤을 때 네. 강릉센터에 있는 관계자가 봤더니 완전히 프로다. 네.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요.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네, 아마 아까 영상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우리나라 연주자들과 약간 다른 부분 하나 보셨을 텐데, 네. 그 바로 관보라고 하죠. 그 악보를 놓는 그 관대에 네. 악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걸 다 외워서 한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지휘자 앞에도 악보스럽게 보이는 뭐가 하나 있지만 저거 악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휘자가 2명인데 2시간 가까이 서로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하면서 한 번도 악보를 보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정말 기계처럼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다. 네. 이런 공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체제에서는 고강도로 연습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김종봉 실장님께서는 아까 네. 평소에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될 것이다 했지만 그래도 악보 없이 2시간을 연주한 거 보면은 정말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전문가의 지적이네요. 그리고 현재 삼지연 관현악단이 만들어진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든 그럼요. 악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선곡 자체를 네. 북한에서 평소에 많이 연주하던 걸 골라왔고 네. 우리가 혹시 K-팝을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K-팝 새로 연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걸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연주하려면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이 아는 노래를 또 골라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던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은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뒤에서는 공연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이 세 가지 노래의 공연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 차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강경숙 기자.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화면에 보시는 노래 3개입니다. 네네.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모란봉 이 3가지인데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 태양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태양조선에서 태양은 북한 체제에서는 바로 김일성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정원 측에서 7일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가사를 변경해주거나 노래를 제외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이라는 가사로 바꿔서 아하.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저 노래는 실제로 연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 노래에서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그 체제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사를 제외했고 마지막에 나오는 모란봉이라는 곡에서는 아예 사회주의 건설이 좋을 시구, 뭐 우리네 평양 좋을 시구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예 연주곡 자체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안찬일 박사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노래 다 아는 노래신가요? 네, 네, 아는 노래입니다. 아, 아시는 노래고요? 예, 예. 이 멜로디가 어떻게 됩니까? 저 백두와, 네네. 저 태양조선. 네, 이 중에 아시는 거 뭐 하나만 좀 멜로디가 좀 궁금해서요.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북경에 갔더라면 현송월 단장이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중국에서 이런 공연 내용을 넣느냐 빼느냐를 문제를 듣고 현송월이 돌아가 버린 날이 그렇죠. 중국에서 공연했던 예, 그 음 하나 토시 하나 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인데, 뭐 곡을 빼고 지금 아야 또 가사가 나오는 건 경음악으로 연주만 하고 이런 건 북한 측에서 상당히 좀 양보를 한 셈인데, 네. 그만큼 북한이 이번에 평창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네. 상당히 좀 느슨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있었다.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니, 네. 융통성이 있다보다는 얼마나 절박하면은 김일성이랑 태양도 다 빼고 하겠습니까? 아하. 자기들이 굉장히 혁쿵하고 절박하다. 그러네요. 평소에 라는 것을 북한이라고 의미하는 한다면 거죠. 네. 김일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태양이라는 단어를 빼라 그랬으면 굉장히 반발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정부의 의견을 따라주는 걸 보면 상당히 협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북한 내부 사정이 이번 상황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족과 운명이라는 게 다부작 아닙니까? 네. 뭐 최덕신 씨라든지 최홍희 씨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의 대남 공작에 필요한 또 이용했던 심리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게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입니다. 원래 비둘기 그러면 지금 평화를 노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아닌가 보죠? 예,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또 북한은 평화를 노래하고자 하지만 자기네 체제와 이념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아. 한 메시지를 저 노래는 담고 있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 그렇죠. 내용을 담은 노래군요. 가사 내용은. 그뿐만 아니고 저 비둘기라는 것이 결국은 네. 주한미군 철수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의미가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북한 예술단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 이 가사도 또 문제가 됐는데 이건 또 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제주도 한라도 내 조국입니다. 이 개사를 하면서 제주도 대신에 독도도 한라산도 내 조국입니다. 이렇게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일본이 듣고 기분이 많이 예, 그래서 사후에 나빠했겠군요.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대로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을 분단시키려는 목적이다. 아하. 또 지지통신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입장에서 남북이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기에도 이렇게 좀 독도가 좀 잘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한반도기가 좀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었는데 이런 거는 요즘 한국 측의 요즘 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 측의 입장을 좀 배려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독도 문제 가지고는 남과 북이 의견이 아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일본은 조금 기분이 언짢았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이제 핀트를 좀 바꿔서 네. 얘기를 드리면 백두와 한라가 내 조국이라 함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전부 다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는데 네. 반대로 북한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전부 다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노래가 그걸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은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 또한 대부분 같은 민족의 공연을 보니까 아주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공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렸네요. 네, 그렇죠. 다른 분야 다른 분야 이제 어떤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스포츠 조사단이 오고 이럴 때는 전혀 그렇게 신속하게 보도한 적이 없는데 그 예술단에서 아주 성과를 냈다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은 바로 뭔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바로바로 보고되고 저 분야를 이번에 북한이 평창에서 상당히 못을 받고 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뭔가 평화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송월 단장이요. 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뒤풀이 대신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공연 후 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정성희 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강릉 아트센터에서 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 인사들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이 해서 간단하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뭐 공연을 잘 봤다, 훌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덕담이 오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최문순 지사한테 우리 번지 점프도 한 분이다. 네. 번지 점프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가 뭔지 모르죠. 현송월이.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렇게 과거에 번지 점프를 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아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지 점프를 또 현송월 단장에게 권했더니 저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취재기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문순 지사가 먼저 현송월 단장에게 네. 북한의 가수의 팬이 있다. 네. 이런 언급도 했는데 현송월 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여기 있는데 왜 그 사람 안부를 묻고 있냐. 북한에 한번 오셔서 한번 내 공연도 봐달라. 네. 이런 취지로 아주 가벼운 농담도 오갔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 북한의 예술단 공연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이 예술단 공연과 관련된 내용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살펴봤고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만나보시죠.